자, 이번 시간은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볼 텐데 약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매년 한 문제 구성이 요즘에 되고 있고요. 되게 간단한 틀로 이제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앞에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 할 때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장래효라고 해서 공부했던 것이 해지라는 것은 장래효,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는 것도 장래효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것도 장래효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조건이라는 개념하고 기한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조금 힘들어요. 이 파트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해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라든가 효력 소멸을 의존케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해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이라는 것을 의존케 하는 것을 바로 기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예를 들었던 게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한 대 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소위 이름하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라는 거, 이게 이제 불확정적 사실이죠. 근데 합격을 하면은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차를 사주겠다는 것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이런 거였겠죠. 거꾸로 아이들이요 핸드폰에 많이 중독되고 등등등 하여튼 더 이렇게 거슬려.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자, 스마트폰을 하나 사주긴 할 텐데 너가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반에서 몇 등 떨어지게 되면은 사용을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먼저 이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부터 가볼까요? 법률 행위 효력 발생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해서 하는 것을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 해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슈가 됐던 거,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줄게, 이건 설명을 위한 과정이고, 바로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할부로 정수기 판매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3년간 할부금을 완납을 하면은 그때 소유권 넘겨드릴게요 라고 하는 개념, 이게 소유권 유보부, 누가 정수기 판매 회사가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동산인 정수기를 매도하는 계약, 이게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 이렇게 가는데, 얘는 지문에 뜨더라도 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 중에 하나의 예시값으로서 얘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정수기 할부금을 다 낼지 안 낼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소유권자 정수기 할부금을 다 내게 되면은 어떻다?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때 가서 소유권 이전하겠다, 이게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인데 뭐 봐봤자 헷갈려요. 그러다 치고 결과적으로 이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이때 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줄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사줄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언제? 그때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예외가 있어요. 이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장래 의존계나 과거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어떻다? 그에 따른다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것은 장래효가 원칙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소급효도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한테 좀 더 의욕을 더 북돋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어떻게 하겠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시점부터 이자까지 같이 쳐주겠다.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뭐라고요? 이름하여 바로 이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장르예요. 기한부 법률에서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거, 해지라고 하는 거,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네 가지인데 세 가지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치고요. 거의 시험 문제, 올해도 출제가 됐던 케이스가 이거야. 자, 소위 이름하여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무효예요. 불법 조건은 뭐냐면, 야, 사람 한 명 죽여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라고 하는 거, 이게 불법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불법 조건은요, 자, 당연히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문제는,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 전부가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만약에 조건만 무효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죠.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 라고 한번 얘기했다 하십시다. 그때 그 조건 무효니까 의미가 없고 100만 원 줘라고 하면 지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이슈가 돼요.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고, 자, 불능 조건. 이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서 올해 떨어졌는데, 자, 30회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무효인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소위 기성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게 되는 거죠. 이미 30회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빠가, 야, 30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줄게 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름하여 기성조건, 이미 성취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챕터에서는 해제 조건까지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정기 해능을 외우시면 됩니다. 정기 해능,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다 해서 이게 하나 있고, 해제 조건까지 미리 땡겨서 볼까요?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이건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정기 해능은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모르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고요?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30회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모든 문제가 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냐 또는 무효인 법률 행위냐, 이거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모든 문제가 정기 해능은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그럼 이제 정지 조건이 불법 조건이면 무효인 법률 행위, 정지 조건이 자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무효인 법률 행위.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불법 조건이 되게 되면 무효인 법률 행위, 해제 조건이라는 것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무효인 법률 행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정기 해능만 외우시면 돼.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엄마가 아이한테 핸드폰을, 자,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 이번 중간 시험에 20등 밖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 어떻게 하겠다? 더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미 얘는 25등이야. 중간고사 결과 이미 나온 상태야.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아예 핸드폰을 사용을 못하게 만들겠다.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키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시험 문제는 훨씬 단순하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저 시험 문제에서 무효인 법률 행위이다 라든가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다 라는 게 그냥 답이야.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 행위는 뭐라고요? 정기 해능. 그래서 지금 최근 5년 동안 이것만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 정기 해능 어떻다? 바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기해능은 뭐라고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모르면 다 뭐라고요?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가셔야 돼. 이걸 하나하나 경우수를 따지면 이게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거나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이것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저 기억할게. 이 모든 내용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기 해능만 외우면 100% 지금까지 모든 문제, 최근 5년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자, 조건이 성취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지 조건이 이미 기성 조건이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건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자, 이번 시험에 30회 시험에 합격하신 분한테 30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럼 자동차 사주겠다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볼까요? 정지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가 됐다. 이미 기자죠. 성취가 됐다. 기성 조건입니다. 그럼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대신 정지 조건이 소위 불법 조건이거나 불능 조건이면 어떻다? 무효인 법률행위. 그래서 요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기해능. 그저 무조건 이렇게 뭐라고요? 정기해능. 그냥 약속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새기시는 게 아니라 정기해능 나온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 정기해능이 뭐라고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나머지는 뭐라고요?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조건부 법률행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어떻다? 가능하다. 특별한 쟁점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30회 시험에 합격하면 31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했을 때 상대방이 됐거든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다?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지문에 이제 구성이 되는데 전에 나왔던 게 채무 면제. 채무 면제. 이번 시험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받을 돈 100만 원 면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 상대방이 됐거든 그냥 100만 원 갚을게. 그때 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다음에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아버지가 아들내미한테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직은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걸 이름하여 조건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들은 시험 합격을 전제로 해서 자동차 한 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지금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어요. 합격하기 전이니까. 그러나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거 당연히 양도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담보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갑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고 우리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줄게 라고 했어. 이게 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 사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친구야. 얘는 무조건 붙는다고 보는 거야. 와, 너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말이야 지금 4천 있는데 4천 줄 테니까 그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합격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는 4천짜리 차를 사주고 자기는 이 정지적 고무 권리로서 5천짜리 차를 얘를 믿고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소위 이름하여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거. 아직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라고 하는 거. 이거 당연히 처분할 수 있고 또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린다거나 하는 담보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때 요즘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유행했던 지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라는 것은 처분, 담보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해능 외우는 게 제일로 중요해. 모든 문제는 정기해능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 올해 이제 다른 정기해능 갖고 다른 주제를 답을 뽑더라도 지문 속에 무조건 1개에서 2개 지문이 뜨기 때문에 정기해능만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래서 조건 기한 얘기하면 난 몰라 그냥 난 정기해능만 외울 거야. 정기해능이 뭔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기해능이 아닌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것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일단 스마트폰을 하나 사주게 됩니다. A한테. 그러면서 해제 조건을 붙여. 자, 5등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용을 금지시키겠다. 일단은 사용할 수 있지만은 5등 이상 떨어지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라는 것도 결국은 자, 5등 이상 떨어졌을 때 어떻다? 그때부터 사용을 못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장래, 다만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다? 그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문장 그 자체로 출제가 되는 것이지 사례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겠구나. 특수한 경우 우리 해제 조건, 불능 조건 이거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너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요. 자, 이미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뭐야? 사용 금지를 시킬 건덕지가 없어요. 이건 그냥 사용을 허락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해서 정기해로. 그런데 해제 조건이 불법 조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 예를 들 것도 없어요. 사람 죽여야 되면 더 이상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겠다. 굳이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될 텐데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경우수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불법 조건은 무조건 그게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무효가 되게 됩니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한편 해제 조건이 자, 기성 조건이다. 너 5등 떨어지면 핸드폰 못 쓰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미 5등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사용을 금지시킨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이렇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시험 문제 구성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기성 조건, 이미 성취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저 외우실 게 뭐라고요? 정기 해능이라는 것은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 불법 조건, 불능 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법 조건, 기성 조건이면 어떻다?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정기 해능. 조건 없는 법률행위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주 이건 유형화되어 있어요. 해도해도 넘어갈 정도야. 그래서 최소한 5년간의 시험, 최근 5년간의 시험을 가지고 분석하면 정기 해능이라고 하는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기 해능이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거 하나만 한 얘기. 자, 조건이라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부 권리라는 것은 처분, 담보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통째로 나와요. 통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조건 법률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 대응해서 이제 기한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조건은 자, 서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것을 조건이라 불렀었고요. 이에 비해서 지금 자,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여부가 확실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게 되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 효력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면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자, 기한은요, 시기부 법률행위와 종기부 법률행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것. 자, 요거부터 먼저 가야 되죠. 지금 아까 봤던 주제, 정기 해능만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나머지는 모르면 다 어떻다?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아예 진짜 선입견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지문 5개 뜰 때 30회 문제도 이걸 갖고 내요. 이것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우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해제 조건이 불법 조건일 때 자,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그럼 틀린 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틀어놔도 똑같은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저 그 맥락을 파악해 갈 때는 뭐라고요? 정기해능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정기해능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가셨고요. 자, 기한이라는 개념 우리 정지조건 법률행위에 대응해서 시기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31일이 되게 되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한편 자동차를 한 대 사줬는데 너 12월 31일까지만 써. 내가 그동안 안 쓰니까
그때까지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12월 30일을 넘어서면 나한테 돌려줘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자동차 없는 아이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야, 너 어차피 내가 지금 당분간 자동차 안 쓰니까 12월 30일까지 너 써도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그 사람이 콜을 하게 되면 이게 종기부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기부 법률 행위, 법률의 효력 발생을 장래포와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 행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1월 1일이 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라든가 또는 자, 갑이 사망하면 너한테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갑이 사망합니까? 갑은 확실히 사망합니까? 갑은 확실히 사망하거든. 이걸 우리가 불확정 기한이라고 해요.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이렇게 하는데 갑이 사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무조건 확실한 거야. 누구나 사람 죽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기부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있죠. 요게 쟁점. 시기부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했을 때부터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장래효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끊임없이 해왔던 얘기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장래효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거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해지라는 거 장래효. 그리고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것도 다 장래효. 이게 한 지금 3일째 외우고 있으니까 이제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냥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그냥 줄줄줄 깨시죠. 그래서 얘는 예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장래. 아까 조건부 법률이 시험에 못 나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 없고. 자, 원래 조건 법률이 조건 성취되면 장래대수 효력 발생의 원칙인데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에 따른다. 그래서 예외가 있어서 내지 않아요. 얘만 장래요. 종기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자,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해서 법률의 효력 소멸을 의존케 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만 이 부동산을 사용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걸 확정 기한이 되겠죠. 불확정 기한으로서 갑이 사망할 때까지만 이 부동산을 사용케 해주겠다. 사용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종기부 법률 행위. 효력 소멸이죠. 일단은 사용해 주는데 그 효력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약하는 것을 종기부 법률 행위. 역시 동일한 논리를 구조죠. 이 종기부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거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담보로 삼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바로 기한부 권리라는 것도 다 처분할 수 있고 담보의 대상이 되게 된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던져주는 거고. 다만 좀 특이한 게 있죠. 바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 자,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가끔 이제 은행에서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항상 그 계약서 우리가 읽지도 않지만은 그때 들어가는 게 기한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국민은행, 을이라는 은행한테서 저당권, 얘한테 저당권 설정해 주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 내용을 보니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이자는 3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특약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에게 돈을 1년 동안 어떻다? 갚지 않아도 된다.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걸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1일 변제기로 해서 돈을 빌렸을 때 변제기 도래 전까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아야 될 권리, 이걸 우리가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기한의 이익은 당연히 어떻다? 채무자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이익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명제 가끔 구성이 됩니다. 이걸 이제 틀리게 구성하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면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 듣는 단어다 보니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 같은 거 받을 때요. 자,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도 상환하는 경우가 몇 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하다 보면 주택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그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고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하게 되면 그거 주택을 매각을 해서 채권자가 돈을 받는 제도, 이게 이제 역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주택연금 제도가 있고요. 지금 법령 개정안들 얘기 보니까 55세부터 이렇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저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중도 상환 수수료 무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쓰시다가 복권 당첨되면 돈 갚으셔도 된다, 이런 식의 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얘기죠. 기한의 이익은 어떻다? 포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지 멋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채권자,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중간에 채무를 변제했을 때 이자, 일정한 중도 상환 수수료도 어떻다?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건 별 내용은 없는데 사실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낯선 질문. 그래서 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요. 채무자는 이 기한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에 관한 문제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조건과 기한 전부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 이걸 이제 뛰어넘는 지문도 한두 개 구성이 됐던 바가 있는데 모든 시험 문제의 답은요,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이걸로 다 귀결되게 됩니다. 정기해능이라고 해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다 무효인 법률행위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 문제의 주요 이슈, 핵심 쟁점이 되게 됩니다. 이게 자,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대리라는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